누구나 한 번쯤은 허리 혹은 무릎에서 통증을 느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일시적인 증상이 그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따라다니는 만성적인 증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죠. 무릎 건강은 어느 관절보다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일상생활 할 때 계속 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젊으신 분 같은 경우는 일을 하셔야 되고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될 시기에 통증 때문에 그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노년에 즐겁게 생활하셔야 되는데 무릎 통증으로 인해서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릎 건강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척추 관절이나 디스크, 뼈에도 나이가 들거나 물리적인 스트레스가 축적이 되게 되면 퇴행성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 생활에 불편감을 주지 않고 단순히 퇴행성 변화만 있다면 그거는 노화의 과정으로 볼 수가 있지만, 다리 저림이나 통증과 같이 증상을 일으키고 그리고 사진상에서도 신경이 많이 눌리게 되면 우리가 질병으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즐거운 일상은 척추와 관절 건강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잦은 사용으로 손상되기 쉽고 증상을 가볍게 여기는 바람에 치료가 늦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일상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척추를 바로 세워 걷는 즐거움을 일깨우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동환 원장. 노년의 무릎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춘기 대표 원장. 무릎에 문제가 생기면 걸음걸이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김명애 씨는 오래전부터 다리가 휘어져 있었는데요. 바르게 걸을 수 없어 늘 무언가를 잡거나 천천히 걸음을 떼야 합니다. 20년, 30년 됐어요. 무릎이 제일 처음에는 원래 자체가 버러지가 있었어요. 좀 O자 다리라 유전인가 어쩌는 거 몰라도. 이때만은 그래 뭐 일도 많이 안 하고 했는데도 다리가 자꾸 버러지거리가 뭐 치료하고 뭐 또 주사 맞고 그래가 다 약도 먹고 이랬는데 갈수록 이제 나이 드니까 이 다리가 무릎이 두 개가 좀 걸으려고 하면 이 뒤 다리가 싹 당기고 뭐 걸음을 몽골 정도 걷든지 가다가 쉬어야 돼요. 그러고 막 주물고 내가 주물고 뭐 이래갖고 또 좀 가고 또 그러면 또 모욕도 하면서 가면 모욕할 때 그때 보이다. 그때는 좀 이렇게 않겠고 하더만 이제 갈수록 모욕을 해도 안 듣고 약을 이제 진통제도 갈수록 이제 진통제가 안 들어요. 이 말로 안 들어요. 이 다리가. 이, 3년 전부터는 보존적 치료로 효과를 볼 수 없었지만 수술까지 하고 싶진 않아 통증을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계에 다다르고 말았는데요.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결과를 토대로 치료법을 결정할 겁니다. 김명애 씨의 무릎은 어떤 상태인 걸까요? 관절염이 있으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신, 보통은 우리가 보통 한 3도 이내가 정상적인 각도라 보시면 되는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오른쪽 같은 경우는 29도, 왼쪽 같은 경우는 45도, 엄청나게 휘어져 있는 겁니다. 양쪽 무릎 모두 관절염 4기, 즉 말기에 해당합니다. 연골이 다 닳고 다리가 많이 휘어져 뼈의 변형도 심합니다. 이제 다리가 휘어진 정도로 봤을 때는 뭐 0도에서 한 3도 정도 정상이라고 치면은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는 29도, 왼쪽은 45도로 굉장히 많이 휘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런 환자분들 대부분은 내측 부에 뼈 결손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외측 부의 인대는 늘어나서 이완이 심하고요. 영부족 밸런스가 아주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뼈 결손 때문에 추가적인 금속을 더 추가를 한다든지 어떤 추가적인 수술적 치료가 더 필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휘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바깥쪽에 인대는 점점 늘어나게 돼 있고요. 안쪽은 뼈가 갈리면서 인대가 점점 좁아지게 돼 있어요. 양측의 인대가 밸런스를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환자분의 뼈 정보를 이미 컴퓨터에 다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고관절부터 무릎, 발목까지 뼈 정보를 다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3차원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이미 수술 전에
저희들 인공관절 시뮬레이션을 다 끝낸 상태입니다. 연부 조직이 좌우측, 앞뒤에 연부 조직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술 중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 중에 추가적인 어떤 처치를 통해서 환자분의 좌우라든지 앞뒤의 밸런스를 측정합니다. 측정한 뒤에 기존의 시뮬레이션에서 위치했던 인공관절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을 해서 완벽한 밸런스를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증을 참는 건 상태를 악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뿐입니다. 남들처럼 편하게 걸으려면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중에도 기존의 관절을 대체하는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게 최선의 선택인데요. 좀 더 정확한 치료를 위해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술에 앞서 다양한 검사를 통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파악합니다. 수십 년간 함께해야 했던 통증에서 벗어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리가 바라진다 싶어서도 안 아프고 바라진다 싶어서도 기분이 좋지만 그래도 막 시집 가는 날 같이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겁나고.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CT로 촬영한 3D 정보를 통해 정확한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 로봇 수술기를 이용한 인공관절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수술 전에 이미 환자분 뼈 상태를 고려해서 시뮬레이션을 끝낸 상태고 일단 수술 중에는 연부 조직 밸런스를 확인해서 인공관절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해서 환자분에 적합한 제일 좋은 위치에 인공관절을 삽입할 수 있도록 수술할 계획입니다. 뼈의 모양이나 크기, 변형 정도는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뼈를 자르는 위치나 교정 각도 등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의 수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오른쪽 무릎을 시작으로 1주 간격을 두고 왼쪽 무릎까지 인공관절을 삽입할 겁니다. 컴퓨터에 입력됐던 환자분의 뼈 정보와 그다음에 실제 환자분 뼈하고 매칭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뼈하고 대퇴골 쪽하고 경골 쪽에 이렇게 좀 장치를 고정을 해서 이제 로봇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부터는. 치료가 필요한 부위를 로봇 수술기에 인식하고 나면 절삭 부위가 결정되는데요. 오차가 생기면 인공관절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환자분 인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좌우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밸런스 차에 따라서 인공관절의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해서 그 밸런스를 맞출 예정입니다. 아무리 경험이 풍부한 의사가 수술을 집도해도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로봇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봇을 이용하면 계획된 절삭 범위를 벗어났을 시 자동으로 멈추기 때문에 불필요한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출혈이 적고 합병증의 위험도 낮아져 수술 시간이 단축되고 회복 속도도 앞당겨집니다. 수술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뼈의 절삭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초록색 라인이 절삭 범위인데 절삭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절삭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에 연부 조직 손상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절삭 범위로 지정된 햅틱존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필요한 만큼만 뼈를 절삭합니다. 절삭을 마친 후에는 무릎을 굽혔다 펴보면서 움직임이 부드럽고 균형이 잘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죠. 지금 현재 상태로는 다리가 거의 다 펴지는 상황이시고요. 지금 굴곡 신전을 또 확인해 볼 거고요. 굴곡 쉐도 지금 양쪽이 20, 20 좌우 밸런스가 맞고 그다음에 신전에서 이제 무릎을 편 상태에서 굽히는 운동을 해봤을 때 크게 문제 없이 잘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인체의 무해한 재질의 인공관절을 삽입할 차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정확한 위치에 자리 잡게 해야 무릎을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통증 조절을 위해 주사 치료도 함께 진행합니다. 이게 지금 수술하시면 통증이 좀 심하신데 여러 가지 무통 주사 치료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수술했던 부위에 드리는 주사 치료가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인공관절이 잘 삽입된 걸 확인하고 절개 부위를 봉합해 치료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회복할 일만 남았습니다. 당연히 환자분 같은 경우는 수술 중에 연부 조직 밸런스가 아주 잘 맞은 상황이었고 또 추가적인 인공관절 추가가 없이 수술을 일반적인 방법으로도 잘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지금 수술 후에 다리도 잘 펴지시고 운동 범위도 양호하시고 좌우측 인대 아니면 신전 굴곡식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로 아마 수술 후에는 환자분 일상생활을 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술 후에는 재활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처음에 조금 통증이 좀 있어서 환자분들이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지만 재활은 통상적으로 한 3개월 정도 보시면 되는데 초기에는 조금 통증이 있다가 한 일주 정도 지나시면 통증이 완화되면서 환자분 또 부기도 빠지시고 하셔서 대부분은 잘 견디시고요.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충분히 재활을 하고 퇴원하시기 때문에 퇴원 후에는 집에서 혼자서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상태로 퇴원을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명혜 씨는 병실에서 회복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3일이 지났는데요. 통증은 얼마나 가라앉았을까요? 하고 나요. 다리도 좀 편하고 좋아요. 그러다가 뭐 아프고 막 그러다가 안 아프고 하니까 뭐 진작 수술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경과를 관찰해 볼 시간입니다. 엄청 잘하시네요. 기분이 좋고 잘 걷습니다. 예, 그래도 예전에 그 수술 전에 아프던 거하고 지금 아픈 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 예, 그죠? 예, 예전에는 예. 진짜 관절 힘 아프신 거고 예, 예. 지금은 뭐 수술해서 아프긴 한데 예, 예.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거의 다 펴지네. 많이 아프죠? 예, 아프기는 예, 좀 아프긴 아픕니다. 한데. 안주 며칠 안 돼서. 예, 그렇죠, 그렇죠. 잘 펴지시는 편이시고요. 자꾸 하다 보면 자주 굽혀집니다. 오늘 시작이니까 예. 오늘부터 굽히는 연습 좀 해드릴게요. 수술 후에 한 정밀 검사에서도 여생을 함께할 인공관절이 정확한 위치에 삽입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일째면 아직 통증이 좀 많이 있을 시기이긴 한데 환자분께서는 지금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보행을 이렇게 워커를 잡고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이게 그 굽히는 운동의 회복은 거의 한 3개월, 6개월까지 회복되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 가질 필요 없이 천천히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행기의 도움을 받아 조심스럽게 걸음을 떼봅니다. 아직은 바르게 펴진 다리로 걷는 게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당당하게 가벼운 걸음을 내딛는 날이 찾아올 겁니다. 진작 수술해서 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러니까 뭐 기분이 좋아요. 하고 싶은 게 뭐 저 공기 좋은데 가죽은데 산으로 그래갖고 뭐 밥 싸가지고 그래 한번 놀러 가고 싶어요. 박수정 씨는 최근에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5, 6년 전부터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고 다리가 휘기 시작했죠. 주기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았지만 작년 말부터는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좀 오래됐죠. 처음에 좀 시큼시큼하게 약간 그러더만은 그게 자꾸 아파가지고 이리 걸으면은 여 탁탁 맞춰갖고 그리고 너무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 또 저녁에 누워 있을 때도 좀 아프고 이제 수술하기 그 단계에서 그래 됐거든요. 그리고 이 뼈도 티 나오고 다리도 O자가 돼가 있었고 우울증도 올라하고 그렇지요. 예. 내 자신이 좀 너무 좀 왜 이럴까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그랬어요. 예. 왼쪽 무릎은 관절염 4기, 오른쪽 무릎은 관절염 3기였습니다. 특히 왼쪽은 뼈가 거의 다 닳아 다리가 심하게 휘어 있었죠. 일주 간격으로 양쪽 무릎 모두 수술을 끝내고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점점 호전되고 있죠. 아, 그러네. 후기는 많이 빠지긴 하셨고 예. 또 지금 조금 남아 있긴 한데 이거는 예. 조금 퇴원하셔가지고 나중에 조금 더 시간 지나시면 서서히 조금씩 더 감소되니까 너무 예. 걱정하지 마시고. 예. 수술 전에는 매 순간 극심한 통증에 시달려야 했지만 이제는 통증에서 빠르게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일단 통상적으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왼쪽이 더 심한 편이셨고 오른쪽도 관절염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두 쪽 다 아픈 상태였기 때문에 양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들이 먼저 수술을 하고 안전을 위해서 일주 뒤에 반대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활치료 측면에서 따로따로 하시는 것보다는 양쪽을 같이 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재활치료는 거의 한 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따로따로 하실 경우는 6개월까지 길게 재활을 하셔야 되는 반면 양쪽을 동시에 이렇게 일주 간격으로 하실 경우에는 거의 한 3개월 정도 시기에 양쪽 다가 재활이 끝나기 때문에 두 쪽 다 불편하시고 아픈 상태에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양쪽 다 하시는 것이 환자분한테 좋습니다. 얼마나 굽혀지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예. 자, 잘 굽혀볼게요. 조금 아플 수 있는데 예. 아픈 말씀하세요. 예.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예. 예. 좋습니다. 잘하십니다. 예. 지금 보니까 한 130도, 13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정확하게. 뒤쪽에 하시는데. 예. 저 끄게 할 때 그렇게 예, 됐어요. 좀 잘 펴지시고 지금 펴는 거 잘 펴지시고요. 예. 다시 한번 굽혀볼까요?
조금 아플 때까지 하셔야지 예. 운동이 잘 되세요. 예, 예, 예. 지금 좀 아프세요? 예. 여기 좀. 예, 이 정도가 아프다 그죠? 예, 이 예. 정도까지는 운동을 하시면 좋으세요. 예. 수술을 먼저 받은 왼쪽 무릎은 오른쪽보다 좀 더 부드럽게 굽혀집니다. 예. 오른쪽 무릎도 시간이 지나면 관절 운동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병원에서 충분히 재활하셔서 지금 현재는 거의 다리가 다 펴지시고 굴곡도 한 130도, 140도 정도로 아주 양호하게 잘 되는 상태시고 보행도 지금 원활하게 잘 하고 있는 상황이십니다. 하지만 통증이 조금 남아 있고 또 부기도 좀 남아 있지만 그건 퇴원하신 뒤에 병원에서 하시던 재활 치료를 그대로 따라 하시기만 하시면 한 2-3달 정도 지나시면 정상적으로 잘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퇴원하셔서 근데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더 좋아지시고 예. 한 뭐 3개월 정도 되시면 많이 수월해집니다. 지금 예. 많이 좋으신 편이시고 하셔서 예. 근데 퇴원하셔도 활동을 열심히 자꾸 운동하시고 걷고 연습하셔야지 예. 빨리 회복되고 통증이 덜해집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대퇴 사두근 운동도 배워봅니다. 예. 들고 한 7초 정도 있으시면 되세요. 7초. 7초 있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힘 빼시고. 이 운동 한 번입니다. 여기 한 번. 예. 그걸 한 번 할 때 한 20번 정도 하시면 되세요. 아, 근데 열심히 예. 운동하셔가지고 예. 회복이 빠른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퇴원하셔서는 가급적이면 평지 위주로 다니시는 게 낫고요. 좀 오르막 내리막이랑 이런 부분들은 근력이 약한 상태에서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가능은 하지만 환자분 좀 힘드시기 때문에 3개월 뒤부터는 근력이 키워져서 가능하기 때문에 평지 위주로 활동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전 운동, 굴곡 운동, 근력 강화 운동을 하신다고 하면 거의 한 3개월 내에 재활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한 후에는 무릎을 최대한 움직이지 않아야 회복이 빠를 거라고 생각하는 환자들이 있는데요. 무릎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근력이 줄기 때문에 초기에 관절 가동 범위를 확보하지 않으면 통증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꼭 눌러야 그렇죠. 수술하고 나시면 좀 관절 가동 범위가 잘 안 나오시기 때문에 가동 범위를 좀 넓혀주면서 보행을 도와줄 수 있게 근력 운동 조금 하면서 보행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CPM이라고 관절 가동 범위를 이제 수동적으로 도와주는 기구가 있어서 기구로 관절 가동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보통 0도에서 130도 사이로 해서 이제 다 펴지는 거랑 구부러지는 거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물론 수술을 하고 나서 통증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회복하시면서 통증이 점차 줄어가시고 그다음에 관절 가동 범위가 늘어나고 보행을 하시면서 조금씩 나아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동적으로 약해진 근육을 강화합니다. 점진적으로 가동 범위를 증진하고 있는데요. 냉각 치료기로는 통증 부위에 저온의 자극을 줘 혈관을 수축시키고 부종을 줄여 각종 염증성 물질이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각도로 나오면 나올수록 조금 쉽고 또 내가 편안하고 그랬어요. 예. 우리 가족하고 여행 가고 싶어요. 예, 가족하고 뭐 멀리 아니라도 요새 우리 국내도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사는 게 바쁘고 애들도 바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가족 여행을 좀 못 갔어요. 그래 우리 가족, 우리 아들, 며느리, 전 아들만 둘인데 며느리 또 둘이 하고 우리 손주들하고 같이 여행 가고 싶어요. 예, 그래. 이순옥 씨는 작년 가을 왼쪽 무릎에 인공관절을 삽입했습니다. 관절염 4기 진단을 받을 정도로 연골이 닳아 뼈끼리 충돌하고 있었죠. 통증이 심했습니다. 나는 좀 오래됐어요. 우리 조카 봐주면서 이게 딱 찢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허송세월 하다가 너무 아파서 이게 다리가 어떻게 아프냐면 걸으면 부딪히서 아픈 게라 부딪히갖고 그래서 걸을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병원은 많이 어디 안 다녀보면 병원이 없어요. 나도 그렇지만 낫지는 않겠는데 물이 많이 차요. 첫째는 물이 차가 물을 많이 빼다 보니까 다리가 더 나빠진 것 같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물이 많이 차면 다리가 상하는 거 알면서도 물을 빼가면서 주사를 맞았거든. 보존적 치료로는 효과를 볼 수 없었던 상황. 겉보기에도 다리가 많이 휘면서 균형이 무너져 수술이 시급했습니다. 사실 오른쪽 무릎도 관절염이 3기까지 진행돼 있었습니다.
수술적 치료가 필요했지만 통증이 심하지 않아 보존적 치료부터 시작했는데요. 경과를 보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년 되셨네. 예. 다리는 좀 어떠신? 먼저 수술하신 좀 어떠신? 안 아프죠. 아 괜찮으세요? 예. 아 활동은 많이 잘 하시고. 걷는 거는 굉장히 좋아해요. 아 괜찮고. 예. 그런데 하면서 뼈는 아닌데 살이 조금 아픕니다. 아 살이 센 자리가. 아니요. 다른데. 다른 데가. 다리도 보시죠. 인공관절을 삽입한 왼쪽 무릎은 다리가 곧게 펴지면서 극심한 통증과 멀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그냥 찢어진다고 이제 표현이 그러신 건데 찢어질 정도로 뭐 통증이 심하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인데 관절염도 연골이 많이 달하는 데가 있고 좀 적게 달하는 데가 있는데 적게 달하는 데는 그나마 좀 통증이 덜 할 거고 좀 많이 달하는 데는 특정 자세라는 특정 위치에서 통증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때 아마 그렇게 환자분들이 찢어질 때 대한 통증이라고 표현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 쫙 펴볼까요? 다리 잘 펴지시네요. 잘 펴지고 아프진 않다 그죠? 예. 굽혀볼까요? 굽히는 거 잘하세요. 왼쪽 무릎이 무사히 회복한 상태라면 오른쪽 무릎은 보존적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정한 양으로 관절을 보호하는 관절액이 과다 분비되면서 무릎에 물이 차 있기도 한데요. 관절염 4기로 진행돼 마찬가지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중간에 지금 수술한 지 1년 되셨는데 지금 좌측은 경과가 좋고 통증도 별로 없이 잘 이제 활동하고 계셔서 만족감이 크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우측이 아마 중간에 조금씩 이제 오시면서 이제 아프다고 하시고 중간에 주사도 맞고 하셨는데 지금은 지금 많이 좀 진행된 상태라서 그 1년 전의 상태랑 지금 비교해 보면 3기 정도였다면 지금 4기에 가까운 정도로 심해진 상태고 환자분도 지금 약간 통증이 더 많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대부분 수술을 본인이 할지 말지는 본인이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일상생활 할 때 얼마나 불편한지, 얼마큼 아픈지. 그래서 뭐 저희들이 안 아프신데 수술을 하라고 해도 수술하실 분이 없고요. 또 너무 아프시면 기다리라 해도 해달라고 하시는데 지금 우측 같은 경우는 많이 진행된 상태고 일상생활이 힘드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측 수술을 지금 하시는 상태입니다. 오른쪽도 조금 관절이 안 좋으시잖아요. 예, 많이 안 좋죠. 예, 다리도 좀 휘어지고 계시고. 예. 그러다 보니까 왼쪽은 수술해서 다리가 펴졌는데 예. 오른쪽은 관절염이 진행되어 있으시니까 좀 휘어져 있으니까 다리 길이가 조금 차이가 나긴 하세요. 오른쪽 무릎도 곧 인공관절을 삽입하기로 했습니다. 왼쪽 무릎의 인공관절 수술로 가벼워진 다리를 만끽한 만큼 두 번째 수술도 좋은 결과를 불러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엄청 좋죠. 날아갈 것 같아요. 나는 그 내 발 짚고 걸을 때가 너무 좋아요. 그렇게 그 병원을 밤이고 낮이고 걸어 다니지. 좋으니까. 틀려요. 난 할 거예요. 두려움이 적어요. 영 적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형님도 추천을 해갖고 건의도 하지만은 나는 왜 아픈 걸 참고 있느냐. 나는 그러고 싶어요. 내가 그러니까 나는 이거 또 할 거예요. 안 아프니까 해야 돼요. 그러고 그건 괜히 왜 아프게 살아요. 안 아프고 살아야지. 무릎 인공관절은 관절 질환의 다양한 치료법 중 마지막 선택지로 여겨집니다. 자신의 관절 연골을 살렸을 수 없게 될 때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죠. 왼쪽 다리는 한 40대부터 아팠고 그러다가 뭐 계속 주사 맞고 이래 하다가 이제 한 7년 전에 이충기 원장님한테 수술했고 오른쪽 다리도 뭐 같은 증상으로 많이 좀 이렇게 버티다가 올 22년 2월 22일 날 예, 원장님한테 이충기 원장님한테 수술 받았어요. 예. 특히 아플 때라 하는 데는 아무래도 걸을 때 좀 많이 아프고 앉고 일어서고 하는 거는 이제 좀 많이 불편했고 뭐 날씨가 안 좋거나 이러면 또 더 많이 아프고 근데 일반적으로 그 퇴행성 관절염 앓으시는 분들하고 뭐 별반 차이 없이 그랬습니다. 7년 전에 한 왼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이어 오른쪽 무릎도 경과를 살펴보다 9개월 전에 인공관절을 삽입했습니다.
그 결과 양쪽 다리가 곧게 펴져 걷거나 운동하는 데도 문제가 없는데요. 일상생활을 어렵게 했던 통증이 사라지고 나니 삶의 질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아픔이 덜하고 걷는 게 좀 덜 불편하니까 생활하기에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이 운동도 했고요. 걷는 것도 뭐 나름대로 한 40-50분씩은 걷고 예. 그런 정도는 일상생활에 별로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9개월이 지난 현재 경과 관찰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술 전 정무임 씨의 다리는 왼쪽 다리가 O자로 오른쪽 다리가 X자로 휜 형태였는데요. 관절이 다른 부위가 달랐기 때문에 다리의 모양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 오른쪽 6대 수술하시고 왼쪽은 한 7년 되셨고, 그지? 예. 그리고 오른쪽은 좀 어떻습니까? 최근에 수술하신 쪽은? 뭐 가끔씩 그럴 때 있어도 막 그거는 걸으려니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왼쪽은 좀 어떻습니까? 왼쪽은 뭐 괜찮아요. 괜찮고요. 예. 인공관절 잘 유지되고 있는 편이시고요. 예. 양쪽 다 7년 된 쪽도 지금 크게 문제 없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왼쪽은 바깥쪽으로 기울어진 무게중심을 안쪽으로 옮기고 오른쪽은 안쪽으로 기울어진 무게중심을 바깥쪽으로 옮겨줬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도 연골이 거의 마모된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7년 전에 좌측 수술을 하실 때도 인공관절 수술하실 때도 거의 마모된 상태로 내원하셨는데 좌측과 우측이 차이점은 좌측은 내측 관절염이시고요. 이번에 수술했던 우측 관절염은 외측 관절염입니다. 근데 내측 관절염 같은 경우는 우리 변형이 심해지면 O자 다리가 되고요. 근데 외측 관절염 같은 경우는 X자 다리가 됩니다. 환자분 같은 우측 같은 경우는 외측 관절염으로 X자 변형으로 해서 내원하셔서 증상이 심하고 골 마모까지 진행된 상태로 수술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외측 관절염은 비교적 잘 견디는 편입니다. 내측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마모가 심하다면 통증이 심해서 빨리 수술하셔야 되는데 좌측은 조금 관절염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통증이 심하지 않고 굉장히 좀 더디게 진행하는 편이시기 때문에 아마 좌측 수술하실 때도 우측이 아마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상황이지만 아마 통증이 심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한 7년 정도 견디시다가 올 초에 수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리는 양쪽 다 잘 펴지고 부드럽게 굽혀집니다. 관절 가동 범위가 목표한 만큼 회복됐죠. 인공관절이 자리를 잘 잡은 덕분에 무릎이 흔들리거나 걸음걸이가 불안정하지도 않습니다. 외측 관절염 같은 경우는 연부 조직에 대한 어떤 밸런스를 맞추기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인공관절 수술할 경우에 연부 조직 밸런스를 좀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로봇 수술을 이용할 경우에는 연부 조직의 밸런스를 아주 잘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 같은 우측 같은 경우는 외측 관절염이기 때문에 이번에 로봇 수술을 이용한 인공관절을 시행해서 연부 조직을 잘 맞춰서 결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냥 무작정 참고 견디는 거는 상책이 아닌 것 같고 그때 진료받아서 처방에 따라서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거야 뭐 다 똑같겠죠. 일상적인 생활에서 어제 좀 이제 가보고 싶은데 가보고 싶고 한번 다녀보고 싶고 뭐 여행하고 싶고 하는 그런 일상적인 생각들이죠. 이춘기 대표 원장은 전국의 정형외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로봇 인공관절 수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는 겁니다. 결국은 오래 쓰시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로봇 수술의 장점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수술 전에 환자분의 그 뼈 정보를 미리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3차원적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절부터 실관절, 발목까지 그 모델을 가지고 전체적인 다리의 축이라든지 환자 무릎 주변의 뼈 상태를 고려해서 미리 인공관절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수술 중에는 또 환자분마다 다 인대 밸런스가 다릅니다. 특히 다리가 점점 휘어지면서 바깥쪽 관절은 늘어나고 안쪽 관절은 타이트해지는 인대 밸런스가 인대가 불균형이 있는데 그런 불균형을 고려해서 인공관절의 위치를 로봇 수술기를 통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인공관절의 위치에 정확하게 위치를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인공관절 수술에서는 할 수 없는 장점이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연부 조직 밸런스를 맞춰줌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환자분들이 통증 없이 오래 쓸 수 있는 수술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박세두 씨는 1년 전부터 허벅지가 당기는 느낌이 심해져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통증이 시작된 건 10년 전부터인데요.
치료를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한 10년 됐어요. 10년부터 비수술 한번 받고 아픈 거야. 또 다시 아픈 거야. 그래서 또 약물 치료, 주사 치료하니까 한 3개월 가더만 또 약물 치료하고 물리 치료하고 한 달 가더만 이제는 또 뭐 일주일밖에 안 가는 거야. 막 시에 가면 건너가면 발이 아파서 못 걷겠는 거야. 오른쪽이 더 하는데 왼쪽도 다 아픈데 오른쪽이 더 해. 어떤 데 하면서 많이 아플 때는 좀 쩔룩거리고 막. 고통스럽게 사니까 괜히 막 어디 나갈 때도 넘가면 걸어가면 떨어지는 거라. 가시 못 걸어가는 거라. 다른 사람은 한 10분 갈 건 나는 한 15분 걸어가야 돼. 정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척추 질환이 발생하면 다리로 이어지는 신경이 눌려 걸음을 떼는 게 어려워지는데요. 편하게 걷지 못한다는 건 여가 생활마저도 즐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이 더 이상 고통으로 얼룩져선 안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통증을 제대로 해결할 차례입니다. 정밀 검사 결과와 직접 느끼는 증상을 종합해 봤을 때 박세두 씨에게는 어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일까요? 네, 환자분이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양쪽이 이제 다리가 저리고 많이 땡기고 아프다고 이제 표현을 하셨고, 그 연세에는 보통 협착증이라든지 디스크 탈출이 원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MRI 검사를 했고, 거기에서 3번, 4번 사이 그리고 4번, 5번 사이에 2마디 협착증이 좀 심하게 발견이 되셨습니다. 신경다발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통증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여유 공간이 거의 없어 시술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협착이 있든 디스크 탈출이 있든 이게 병이 있는 위치에 따라 가지고 다리가 불편하신 위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척추 수술이라든지 치료들은 내 증상하고 사진하고 일치하는 부분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요 가운데 길이 신경이 내려가는 길들인데, 요순이 내려가는 길들인데 지금 요 마디하고 요 마디가 신경이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 네, 협착증 이런 병들은 다 퇴행성 병입니다. 말 그대로 연세가 드시거나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물리적인 스트레스가 이제 반복이 되고 쌓이게 되면 정상적으로 있던 구조물들이 두꺼워지기도 하고 딱딱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구조물들이 신경을 누르게 되면 저희가 협착증이 있다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내시경 같은 박세두 씨는 보존적 치료로 통증 호전을 기대하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마비 등의 문제로 이어지지 않게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로 좁아진 척추관을 넓혀줄 겁니다. 흔들리는 거. 스레이를 보면 여기 이제 저희가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뒤로 젖히고 찍어놓은 사진인데, 이게 관절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성이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뼈들이 약간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야 됩니다.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런 흔들리는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그렇게 심해 보이진 않으시고, 일단 신경기를 잘 넓혀놓고 앞으로 우리가 척추 관리도 잘하고 코어 근육 운동도 열심히 하다 보면 저기 뼈가 밀려있는 부분들이 더 악화가 안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내시경 수술을 계획을 하고 있고,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병이 있다 없다가 중요하진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병이 초기로 여유 공간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굳이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로 충분할 수가 있지만, 이 환자분처럼 여유 공간이 거의 없이 협착증이 말기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될 때에는 그때는 수술로서 근본적으로 길을 넓혀주는 것이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박세두 씨는 은퇴 전까지 오랜 시간 앉아서 일을 해왔습니다. 앉아 있으면 허리의 곡선이 일자로 변하면서 디스크에 불균형한 압력이 더해져 서 있을 때보다 부담이 심하죠. 운전을 옛날 택시부터 시내버스까지 한 40년, 한 50년을 했거든요. 이번에 시내버스에서 진정퇴직을 했지만은 그때부터 자세가 아마 틀어진 것 같아. 택시 할 때 이래 비슷하게 이래 많이 했거든. 그러다고 아무리 어제 많이 앉아 있다가 보니까 그게 완전히 유적이 돼가지고 그래 된 것 같아. 같이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갈 때는 못 가거든. 같이 산에도 한번 가보고 싶고 등산을 하지 말라 하더라고 여기 사람들이. 그러고 이제 집에서 날 누워 있었는데 병 치료하기 위해서 수영도 하고 싶고 그래요. 그냥
박세두 씨의 바람을 이루어줄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에는 양방향과 단방향이 있는데요. 상태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굉장히 심하시고 그거를 우리가 감압수로 시행할 예정인데 양방향 내시경 수술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라 그런 것은 두 개의 구멍을 뚫어서 한쪽으로는 수술 카메라를 집어넣고 한쪽으로는 수술 기구를 넣어서 수술하는 방법인데 요분처럼 이제 두 레벨을 한 번에 수술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멍을 한 3개 정도만 뚫어서 그렇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수술은 아무래도 근육을 절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레벨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근육 손상이 어쩔 수 없이 조금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내시경 수술은 근육 결을 벌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뭐 여러 레벨을 수술하게 되더라도 근육 손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걱정을 좀 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피부에 7에서 8mm 정도의 작은 구멍을 뚫어 한쪽에는 내시경을, 다른 한쪽에는 수술기구를 삽입합니다.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신경과 혈관, 병변 등을 확대해 볼 수 있고 수술기구가 닿는 범위도 넓어집니다. 두꺼워진 황색 인대를 제거해 신경 통로를 충분하게 확보해 줍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부분 마취로 진행됩니다. 그만큼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죠. 또한 절개 부위가 작아 출혈량이 적고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낮아 고령이나 지병이 있는 환자들의 부담도 덜어주고 있습니다. 요추 3번, 4번, 4번, 5번의 신경 압박이 해소된 걸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합니다. 4번, 5번하고 3번 사이 두 마디 다 협착증이 굉장히 심했었고 그 뒤쪽에 정상적으로 있는 황색 인대가 굉장히 두꺼워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그 황색 인대를 다 완전히 우리가 두 레벨 다 제거를 했었고요. 우리가 이제 황색 인대를 제거를 할 때 이게 조각조각 제거를 하게 되면 한쪽에 있는 신경이 다칠 위험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내시경은 이제 병변이 있는 안쪽 면을 직접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시야가 굉장히 선명하기 때문에 그런 황색 인대를 우리가 하나의 덩어리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라 그러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뭐 위험성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시야가 좋게 되면 그런 위험성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잘 끝났고 신경은 그 두 군데 다 잘 풀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한 부위에서 발생한 문제가 다른 부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따라서 치료 계획을 수립할 땐 다양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뭐 정형외과 현장에서 관절 부분에서 불편하신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 쪽에 문제가 있는 분도 있고 또 허리 쪽에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또 관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컴포넌트를 통해서 각 분야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그래서 이제 본인이 보시는 환자분들이 다른 데 문제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내과적이나 영상학과적으로도 저희들이 뭐 MRI 판독을 하고 있지만 또 전문적인 어떤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분 의료진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 모여서 디스커션을 함으로써 서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위에 문제가 있는 걸 알지 못한 채로 치료를 진행한다면 경과가 좋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환자가 다시 치료받을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가 허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무릎이라든지 다른 관절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한 부위가 퇴행성 변화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자연적으로 2차적으로 다른 관절이나 허리 쪽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진단을 할 때 이게 허리 문제인지 관절 문제인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술이라든지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환자분의 어떤 교육하는 과정이 있어서도 다른 과의 협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받고 나면 금방 통증이 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주는 치료기 때문이죠. 박세두 씨도 하루가 다르게 몸이 가벼워지는 걸 체감하는데요. 검사 결과를 비교해 뚜렷한 차이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신경을 다 풀어놓게 되면 그런 증상들은 좋아진 걸 굉장히 빨리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저리거나 무딘 게 조금 남아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점 더 호전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자, 오늘 찍었는 거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수술하기 전에 사진인데 여기하고 여기가 길이 완전히 끊긴 것처럼 이렇게 보였었잖아요. 근데 오늘 찍은 사진을 보면은 여기 길이 이렇게 매끈하게 잘 내려가고 있죠. 밑에 길이 막혀버리게 되면 위에서 이렇게 정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사진을 보면 뇌가 매끈하게 잘 내려가고 있죠. 우리가 내시경 수술의 장점이 이 뒤쪽에 있는 근육 손상이 별로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잘 넓혀져 있으니까 앞으로 저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점점 더 좋아지실 거고,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척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잘 넓혀져 있는데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 습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남자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습관적으로 허리를 많이 숙여서 머리를 깎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자세가 허리에 부담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허리를 과도하게 숙이거나 쪼그려 앉거나 그런 자세들은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제 걷기 운동 같은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그것도 역시나 허리를 바른 자세로 펴고 하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는 걸을 때마다 절룩거리거나 멈춰 서서 다리를 주무르지 않아도 됩니다. 편안하게 걷는 게 얼마만인지 다시는 잃고 싶지 않은 소중한 일상입니다. 앞으로도 잘 지켜나갈 수 있겠죠. 지금 한 9까지 올라갔지. 조금 멋져요, 지금. 이제 아주 시호 단계니까. 얘는 어디 치료된 데는 아프고, 다리도 약간, 그 정도는 내가 만족해. 훨씬 가볍죠, 그냥. 같은 거, 지금 같으면 문제 없어. 그러니까 벌써 할 걸 괜히 이때까지 참았다 싶었어요. 몸이 아프니까 밖에도 나가기 싫은 거야. 이제 몸이 괜찮으면 밖에도 밤도 싫어 나가고, 이제 또 아이들을 잡으면 이거 건강 관리를 해야 되니까 수영을 잡고 다니라 하는데 한 다니까 보고 싶고 그래. 박현석 씨는 오랜 시간 버스를 몰며 허리 건강에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결국 보존적 치료로는 효과를 보지 못할 정도가 돼 수술적 치료를 받았죠. 한 달 전에 수술하고 오늘 진료받으러 잘 됐는가 싶어서 오늘 그래 왔습니다. 한 2, 3년 전에 수술해가지고 제가 또 시내버스 하고 있으니까 한 2, 3년 동안 꼬리뼈 주사를 맞았어요. 주사 맞고 난 데는 꼬리뼈 주사 맞고 난 데는 조금 귀찮고 또 시간마다 1시간에 한 번씩 올 때도 있고 어쨌든 3시간에 한 번씩 올 때도 있고 근데 이 신경 자체가 이걸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협착증이 심한 탓에 다리 저림 증상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받은 후로는 증상이 많이 호전됐습니다. 왼쪽 다리 이쪽에 계속 신경이 다리 끝까지 다 내려왔어요. 한 3년 전까지. 지금은 수술하고 나서 그런 거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어찌 보면 천국을 안 가봤지만은 천국 같은 기분부터 이 신경 자체가 없어지니까 너무 좋습니다. 정밀 검사를 통해 신체에 생긴 변화를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직업 특성상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해야 해 척추 질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박현석 씨. 일을 좀 더 오래 하기 위해서라도 통증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방법을 찾아 나선 끝에 최소 절개로 최적의 효과를 끌어냈습니다. 이게 환자분이 증상 자체가 같은 위치에 강도가 조금 더 심해졌다고 얘기를 하면 기존에 있던 협착증이 더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원을 해서 새로 MRI를 찍어봤었고 2년 전, 3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협착증이 더 진행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말기 정도까지 신경이 이렇게 심하게 눌려 있을 때는 내시경으로 간단히 뚫어주는 게 환자분한테도 훨씬 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신경이 이 뒤쪽에 있는 이 뼈하고 그다음 이 앞쪽에 있는 이 디스크 공간하고 여기서 많이 좁아져 있었고 그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뒤쪽에 있는 이렇게 뼈를 완전히 제거를 해서 이 신경을 이렇게 넓혀놨습니다. 그죠? 우리가 추간공 외측 공간에 협착증이 있으셨는데 사실 기존의 현미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가능은 하지만 그게 그 척추 관에 있는 협착증보다는 조금 더 깊은 부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수술의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봤을 때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근육의 결을 벌리고 들어가는 수술이고 수술 카메라로 구조물을 확인하며 수술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었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로 치료를 하였습니다. 신경이 지나는 공간이 충분히 넓어지면서 통증도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죠. 하지만 일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초반에는 경과가 좋을지 몰라도 시간이 흘러 통증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증상이 얼마나 심했냐에 따라서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을 다 넓혀놓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에는 대부분의 증상들은 다 호전이 됩니다. 특히나 박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경과가 조금 더 빨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척추 질환은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 외에도 자세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거나 잘못된 자세를 취하는 경우 척추가 쉽게 자극을 받죠. 가급적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 경직된 근육을 풀어줘야 합니다. 하늘과 땅이죠. 지금은 통증 자체가 없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통증 있을 때는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수술하고 있는데 통증 자체가, 신경 자체가 없으니까 운전하기 더 편하고 너무 좋습니다. 양방향 내시경 수술로 180도 변화한 일상. 박현석 씨는 수년 만에 되찾은 편안한 삶을 오래 유지하고 싶습니다. 지금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관리해 나간다면 즐거운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다음부터 조금 운동 좀 해가지고 다시 좀 공도 차고 싶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단까지 내려가면 1시간을 주는데 그래도 한 5분, 10분 남으니까 항상 스트레칭하고 또 올라와서 또 스트레칭하고 항상 그래 하려고, 제가 몸을 아파보니까 이 몸이 얼마나 귀중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몸 관리를 잘해가지고 조금 점차점차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빠르게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오랫동안 극심한 통증에 시달릴 수도 있죠. 척추 관절 질환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진단과 적합한 치료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단순히 주사가 좋다, 시술이 좋다보다는 본인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맞는 치료를 결정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환자분들 중에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 수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수술 그 자체에 대해서 겁을 내시고 뭔가 거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주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새는 예전에 비해서 수술법도 많이 발전을 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환자분에게 수술로 인한 어떤 불편감이라든지 위험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꼭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너무 겁을 내지 마시고 관련 전문의와 잘 상의를 해서 치료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통증이 있거나 무릎이 좀 이상이 있을 때는 오셔서 진단을 하고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거로 생각되고, 좀 연세가 되시면서는 자연적으로 퇴행성 변화 때문에 통증이 있는데, 또 퇴행성 변화라는 거는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통증이 좀 사라집니다. 저절로 좋아지는 환자분이 적응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환자분들은 증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좋아졌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또 시간 지나면 또 아프시고 또 괜찮아지고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악화가 되어 있고, 처음에는 조그만 어떤 치료라든지 어떤 조그만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점점 악화가 되어서 결국 나중에는 인공관절로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조금 불편하실 때 내려와셔서 진찰을 해보시고, 꼭 굳이 수술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많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